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박자 종목보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알고 짚어봐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을 할애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3월 회계 감사 시즌을 맞았죠. 상장 폐지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실 분, 오늘 이 아이템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리서치 RM 최성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 회계 감사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즌을 일명 상폐 시즌이라고도 말들 하는데요. 올해도 그럴까요? 상장 폐지 기업 속출할까요?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지난 3개년도에 쭉 추이를 지켜봤을 때 2016년도에는 이런 그 상장 업체들이 상장 폐지되는 그런 요건들 때문에 거래 정지되는 업체가 2016년도에는 9개사, 그리고 네. 2017년도에는 16개사,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개까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 의견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규모 적자가 나오더라도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이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이제 비적정이 될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비적정의 의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한정 의견이 있습니다. 한정 의견은 일정 부분에 한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회계사들이 판단했을 때 한정 의견을 내게 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업체 모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코스닥 업체만 한정 의견이 나왔을 때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들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됐는데 새로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부적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적정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사들이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또 자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견을 거절하는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계사들이 감사 시즌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업체에다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 신뢰성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적정 의견과 이 거절 의견이 나왔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업체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이 되면 지정감사제라고 해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일정한 상장 법인들에게 이 법인을 바꾸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2020년도서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2017년도까지 이제 잘 회계를 감사했었던 그런 법인들이 2020년도에는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감사했을 때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회계법인으로 넘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전에 있었던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감사 시즌 상장 폐지 종목들을 보면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상장 폐지 결정된 기업들 대부분의 사유가 뭘까 궁금해요. 거의 다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시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장 폐지 요건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코스닥 업체들 중에서 한정 의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거절 의견이 나온 코스피와 코스닥 업체들 모두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난 2018년도 3월달에 이제 상장 폐지에 들어간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한정 의견에 들어가 있었던 코스닥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과거에 2016년과 17년도에도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해제가 되는, 다시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다라는 업체가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지금 상장 폐지가 돼 있는 상태고 상장 폐지 결정은 내려졌지만 이제 무효 소송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개 거래 정지된 업체들 중에 10개 업체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6개 업체들은 지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4개 업체는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재개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200일 정도의 시간이 거래 정지된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이 회계 감사 의견이 발표가 됨과 동시에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월 달만이라도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행원님이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애초에 관리 종목은 접근도 안 하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사실 이 상장 폐지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대표님께서 골라내신 건가요? 리서치하면서 상패를 피하는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뭐 상패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체크리스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2015년도서부터 18년도까지 상장 폐지된 30개 업체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요. 네. 어떤 공시사항들을 위반했었는지, 어떤 뭐 재무제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이제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0개 상장 폐지 업체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일단은 그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는 최근에 6개월 동안의 공시 내역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점이 이제 첫 번째 그 단계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자금에 대한 압박이 심한 업체일수록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 시즌 6개월 전에 혹시라도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같이 이런 자금 조달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회사들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서도 이제 그 구주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점은 상당히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제 저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쉘로 많이 그 M&A에 어떻게 보면은 상장 프리미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우회 상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우려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그 매번 불성실 공시를 하게 되면 벌점을 5점씩 주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15점의 그 벌점을 받게 되면 상장 실질 심사에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공시사항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횡령 배임 공시가 있을 때 이제 비중으로는 17%밖에 되진 않지만 이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상폐되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이제 횡령 배임 공시가 이후에 이제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다트에 한번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유상 증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대 주주 변경 이렇게 검색창에만 쳐보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언제 그런 공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그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검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 체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장 마감 이후에 내 종목에 대한 공시사항이 나왔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유중부터 해서 뭐 불성실 공시, 횡령 배임 공시, 각 종목에 대한 정보,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만큼은 좀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개명하는 종목도 조심하세요. 마을님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벌점, 누적 점수 확인하는 곳 있나요? 라고 하는데 네. 있을까요? 공시의 그 불성실 공시에 네. 공시될 때마다 누적 점수가 몇 점인지 같이요? 같이 그 공시 내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상패를 피하는 법 체크리스트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저 이것도 하나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막 차바이오텍 얘기할 때 네. 4년 연속 적자였는데 5년은 면해가지고 네. 겨우 상패 면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네. 실적도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차바이오텍이 상당히 그 해당 사항들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좀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별도 기준과 이제 연결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해당 사항의 경우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보셔야지 영업이익에 4년 적자가 찍혔으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차바이오텍의 보고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 HTS 상에서 과거에 이제 재무제표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적자가 3번 이상 됐는지 4번째가 또 될 건지 맞아요.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결인지 별도인지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고 코스닥만 별도 기준이다라는 점을 상당히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차바이오텍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서 기관들 물량이 좀 많이 나온 면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당연히 관리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바이오텍이 잠정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 잠정 실적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이 이 재무제표를 검토한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바이오텍뿐만 아니더라도 타 업체더라도 소규모의 흑자로 전환했었던 그런 잠정 실적을 공시한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회사에서는 그렇게 잠정 실적을 공시하지만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그 자료들을 지켜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감사 의견은 또 잠정 실적 공시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하는 그런 위험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와 뭐 별도 재무제표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체크리스트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최대 주주가 이제 약간은 변경되는 공시들은 많이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과거서부터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좀 많이 약한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M&A의 그런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가치가 좀 많이 훼손이 돼 있었을 때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매각하고 싶을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진 업체일수록 최대 주주 지분율이 좀 많이 낮을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상장 폐지된 업체들 30개 업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최대 주주의 그 지분율의 그 비중이 평균 17.7%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15% 이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어떠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우량한 업체일수록 최대 주주는 지분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분율이 이런 감사 시즌에 좀 많이 낮아졌다 아니면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 이런 코너는 매우 바람직하네요. 엘리님이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공시 내역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 최대 주주 지분율 점검하시면서 혹여라도 내 종목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리서치 아름 최정한 대표님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